안녕하세요, 한참 변호사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공포가 소송을 망치는 과정, 부제는 겁먹으면 상대에게 잡아먹힌다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 공포와 겁의 주체는 조종사입니다. 조종사. 소송의 조종사. 비행기로 비유를 하자면, 그래서 내가 혼자서 당사자 소송을 중입니다 하면 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조종사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변호사를 선임했으면 변호사가 A가 변호사인데 변호사가 조종사고, B 승객. 이 비행기는 적진으로 향하고 있는 이 비행기는 사건입니다. 사건은 누구의 사건이에요? 의뢰인의 사건이죠. 하지만은 내 비행기를 그죠? 비싼 돈 주고 변호사를 선임해가지고 조종사를 전문 자격이 있는 앉혀가지고 내가 안전하게 이 전쟁을 치르겠다. 이게 이제 비행기 조종사 개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공포, 겁은 승객은 상관없어요. 조종대를 잡은 사람은 무조건 공포와 겁을 어느 정도 통제해야 됩니다. 공포라는 것에 대해서 뭐 이야기를 해보면은 소송에 예를 들어서 지기 싫다, 이기고자 하는 욕망, 그 욕망과 공포, 소송에 지면 어쩌지 하는 공포는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 있어요. 모든 세상의 이치가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돈을 너무 갖고 싶다, 벌고 싶다 하면 내가 돈을 잃을까봐 너무 공포가 생기고, 소송에서도 똑같죠. 공포와 욕망. 근데 이게 승부라고 쳤을 때 이게 조종사의 문제입니다.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이수진 장군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필사즉생. 그러면 내가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게 결국에는 공포와 욕망을 통제하는 거거든요. 가장 통제력이 강한 사람은 필사즉생의 각오를 가진 사람. 승부를 볼 때 죽을 각오를 하고 주먹을 쥐고 달려드는 사람이 있다고 각오해 보세요. 그 사람만큼 무서운 사람이 없어. 근데 주먹을 들고 오면서 내가 맞으면 어떡하지, 내가 지면 어떡하지, 뭐 하면 어떡하지, 이런 뭐 잡념에 갇혀가지고 욕망과 이기고는 싶은데 또 지면 어떡하지 뭐 이러면서 이걸 왔다리 갔다리 해가지고 이 통제가 안 되는 사람은 너무나도 쉽죠. 이기가 쉽다. 필사즉생의 각오로 이 소송, 이 전쟁터로 향하는 전투기를 조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론은. 그러면 이제 뭐 너무 뜬구름 잡는 소리고, 실제로 자 조종사가 겁에 질린 경우를 제가 보겠습니다. 제 의뢰인분들은 이제 저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다 알고 오시기 때문에 상당히 신뢰도가 높아요. 저에 대해서 굉장히 믿음을 많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조종대를 전적으로 저한테 맡겨주시고, 저도 거의 고개 운전하듯이 어려운 소송에서는 해서 적진으로 쳐들어갈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한 98%는 괜찮은데 한 2%의 의뢰인분들은 점점점 내가 불안감을 못 이겨서 조종대를 내가 잡으려고 하는 거를 자꾸 제가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은 또 의뢰인하고 나랑 조종대 싸움을 하고 있는 거야. 이 비행기를 누가 운전하느냐. 그럼 뭐 이 의뢰인 뭐라 하겠어요? 이게 내 사건이잖아요. 이러잖아. 내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변호사의 통제를 잘 안 들으려고 해. 안 들으려고 하는 게 저를 미워해서는 아닌 건 알아. 하지만 그냥 내가 불안감이 너무 심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변호사의 통제를 벗어나요. 그 예를 들어서 이제 반박서면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1월 1일에 상대가 반박서면을 냅니다. 그러면 이혼 전문 변호사인 저는 어떻게 보냐면, 이혼 사건 이미 우리는 퍼즐을 다 맞춰놨어요. 퍼즐 다 맞춰놨기 때문에 일단 상대방 서면 보기 전에 제가 말씀드린 상대방 서면 보는 법의 영상에서 제가 말씀 다 드렸어요. 내 서면을 먼저 봐서 이 사건의 주요 뼈대를 머릿속에 딱 탑재하고 상대방의 서면을 본다. 보면은 어떻게 되느냐? 대부분의 경우에는 90% 이상이 헛소리입니다. 헛소리야. 그래서 상대방이 의미 있게 반론한 거 10% 정도 빼고는 이걸 일단 구분하는 게 일이에요. 이 반론을 하는 게 아니고. 의미도 없는 내용이야. 이거는 이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서 괜히 반론을 해주고 살을 붙여서 키워주면 쟁점이 전환돼 버려요. 내가 몰고 가고 싶은 거는 너의 부정행위 A 쟁점이란 말이에요. 근데 상대방은 그에 대해서 할 말이 없으니까 뭐라고 합니까? 내가 집안 청소 똑바로 안 한 거 뭐 이런 것들, 내가 양말을 뭐 똑바로 양말통에 안 넣었다, 이런 것들 헛소리를 해가지고 쟁점 전환을 시도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상대방 서면이 1월 1일에 딱 들어와서 보통 변호사가 다 구분한단 말이에요. 90% 의미 없는 내용, 10% 의미 있는 내용, 의미 있는데
앞에 없는 내용이라서 내가 의뢰인한테 물어볼 내용 딱 구분해가지고 내가 의뢰인한테 이거 물어보고 최종 반박 서면을 완성된 거를 1월 뭐 20일 날 완성된 거를 의뢰인한테 딱 드리고 검토하러 하고 제출하고 이렇게 보통 한단 말이에요. 상대방 주장의 90%를 이거를 어떻게 강조를 안 해주고 다 걷어낼 수 있는지를 상당히 변호사 고민해가지고 처리를 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제 내가 너무 겁에 질려가지고 변호사의 통제를 안 받겠다 내지는 이제 내 비행기니까 내 사건이니까 이러기 하면서 어째 되냐면 일단은 이제 내가 겁에 질려서 내가 조정석으로 오는 순간에 더 무서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 1월 1일 날 상대방 서면이 왔어. 1월 20일이나 15일쯤에 내가 의뢰인한테 반박 서면 드리면 무서울 게 뭐 있어. 이미 다 반박이 돼 있는데. 그리고 한두 가지 뭐 오류가 있다거나 내가 물어보는 거에 확인만 하면 되는데, 결론은. 근데 1월 1일 날 상대방 서면 왔는데 나한테 반드시 좀 달라 이래가지고 변호사도 보기 전에 본인이 먼저 봐버려요. 그러니까 이미 조정석을 뺏은 거야. 내가 지금 상대방 거를 똑바로 보고 중요도 판단하고 뭐 판단하고 해야 되는데 내 비행기니까 내 사건이니까 상대방 거 주세요. 뺏들어 가버렸어. 그러면은 이제 본인이 잘하면 되는데 그럴 수가 없잖아. 그럼 뭐 비행기 조종 자격증 있는 비행기 조종사보다 비행기 조종 잘하면은 말라고 비행기를 조종사를 말라고 돈 주고 고용했겠어요. 그럴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제가 반박 서면 써드리 1월 20일까지 본인은 괴로운 거야. 결론은 그 불안감. 왜 나를 도와줘? 내 지금 조종석이 뺏겼는데 조종석에 본인이 딱 앉아 있는데 내가 반박 서면 또 쓰기 전에 왜 나를 도와주지 않느냐? 어떻게 도와드려? 본인 조종석에 앉아 조종석에서 내가 의뢰인 좀 나오세요. 내가 알아서 좀 조정을 할게요. 이래야 되거든요. 근데 본인이 조종석에 딱 앉아가지고 왜 나를 괜히 우리 같은 편이잖아. 내부 분열이 내가 겁이 나가지고 내부 분열이 난 거야. 그러니까 왜 내 변호사한테 왜 나를 도와주지 않느냐. 뭐 예를 들어서 나도 상대방이 10가지 주장하면 신중하게 가릴 거 가리고 어떻게 반론할 줄 한참 생각해가지고 신중하게 제대로 된 수를 한 수 한 수 둬야 되는데 본인이 1월 1일에 보고서 가가지고 1월 3일 날 나는 상대방 거 제대로 보도 안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이거 어떻게 반론 저거 어떻게 반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꼬이는 거예요. 내 조종석을 뺏어버린 거예요. 제가 의뢰인분한테 이거 보시고 반박하세요. 조금 이렇게 반박해주세요 하고 먼저 서면을 드린 경우 예외적으로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제가 일부러 안 드려요. 이게 조종석을 지금 제가 저로 변호사 중도 변경하는 케이스의 대부분 뭐냐면 이게 아니고 변호사들이 대충 퍼즐 안 맞추고 대충 소장 내고 상대방 서면 오면 무조건 의뢰인한테 줘버리면 조종석을 당신이 가서 앉아가지고 이 반박 서면을 써가지고 달라 그러면 자기는 청가리면 해가지고 준비 서면 제출해 버리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불만이라고 대부분 저한테 오거든요. 그래서 변호사님이 조종사니까 제대로 조종사 자격증 있는 사람이 이 사건을 조정해 주세요 이러려고 멀리서 오고 비싼 돈 주고 변호사 선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조종대를 맡겨야 되는데 이제 내가 겁을 먹어가지고 조종석에 앉았을 때는 이렇게 더 겁을 먹었기 때문에 조종사 자리를 뺏은 거고 조종사 자리를 뺏은 사람이 겁을 먹고 있으니까 무조건 상대방이 90% 헛소리 해놓은 거에 대한 반론을 이만큼씩 쓴다고요. 아시겠죠? 이만큼씩 쓴다고. 그러면은 이거를 또 변호사가 이중으로 다 가려가지고 반박서면 또 쓰면 되는데 뭐 그렇게 하죠. 근데 솔직히 말하면 변호사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제 내가 제대로 조정을 해드리는 변호사 입장에서는 내 의뢰인이 도대체 내 편인지 적군인지 잘 모르겠어. 적을 이롭게 하잖아. 적이 나한테 던진 거를 변호사가 이거 분석해야 되는데 우리 의뢰인이 다 또 섞어가지고 제출해버리면 우리 의뢰인의 서면을 내가 적군 거 보듯이 구분해가지고 확인해가지고 또 물어봐야 되고 이렇게 이중으로 일이 되고 본인만 괴롭고 힘들다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사건만 쳐다보고 있으면은 그냥 변호사 턴도 다 뺏어버리고 사건만 쳐다보고 있으면은 정말로 암 걸려요. 그래서 소송 과정에서는 공포가 너무 심하면 이 논리적인 설명, 논리적인 방식에 대해서 귀 안 들어옵니다. 변호사를 제가 이제 호랑이꿀 전문 가이드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변호사를 만나는 일이 호랑이꿀에 들어간 일이 없어야 되는데 한 번씩 호랑이꿀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호랑이꿀에서 나를 안전하게
인도해가지고 데리고 나가달라고 변호사를 선임하는 거지. 내가 법률 분야에 더 똑똑하고 내가 더 그러면은 굳이 뭐 변호사를 말라고 선임을 할 것입니까? 그죠? 비싼 돈 주고 내가 알아서 하면 되지. 근데 나보다 더 이 분야에 저는 이 호랑이 꿀에 상주에서 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본업을 무시할 수가 없거든. 그렇기 때문에 가이드한테 이 호랑이 꿀을 어떻게 빠져나갑니까 해서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변호사를 선임한다는 것은. 근데 이제 형사사건, 제가 초임됐던 형사사건은 당사자가 막 참여를 해야 돼. 그러니까 빠져나가더라도 당사자가 변호사의 뒤에 딱 붙어가지고 변호사가 점프하세요 하면 본인도 좀 점프를 해야 돼. 오른쪽으로 가세요 하면 오른쪽으로 가야 돼. 그래서 따라 나와가지고 제가 굴 밖으로 같이 나오는 구조라면, 이혼이나 민사사건은 변호사가 이렇게 구루마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동이야, 자동. 그냥 의뢰인은 여기 앉아 있으면은 변호사가 알아서 점프하고 왼쪽으로 피하고 오른쪽으로 피해가지고 굴 밖으로 데리고 나오는 시스템이라고요, 결론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내가 변호사를 못 믿던 내가 불안감이 너무 심해가지고 이 구루마에서 뛰어내려와가지고 변호사를 자기 구루마에 앉혀놓고 자기가 이 구루마를 끌면서 길이 어디냐고 물어보면 이걸 가르쳐 드릴 수가 없어. 이 가르쳐 가지고 될 수준이면, 일반인을 가르쳐 가지고 해결될 수준이면 제가 떼돈을 벌었죠. 뭐 대형 로펌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된다고요. 로스쿨 다 졸업하고 나온 변호사를 가르쳐도 제가 성에 안 차는데, 일반인들을 가르칠 수도 없고, 우리가 병원에 수술을 하러 가면 수술을 의사가 해야지. 환자가 유튜브 보고 의사 옆에 앉혀놓고 물어봐 가면서 수술하는 거랑 비슷하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고. 그래서 첫 번째는 겁을 먹으면은 상대방이 쟁점 전환 전략, 쓸데없는 소리 90%를 떠들어 가지고 쟁점 전환을 시도할 때 무조건 딸려 들어간다는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제가 또 말씀드릴 게 뭐냐면, 소송이라는 게 여러분의 집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 거실이 있는 이렇게 내 집, 내 방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은 전문 변호사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이혼 변호사가 와가지고 이게 이제 내 집이 곧 사건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저는 그렇잖아요. 한 변에 퍼즐 90별로 해갖고 소송 초반에 퍼즐 다 맞추잖아. 그러니까 의뢰인한테 문답해가지고 이 의뢰인의 집안에, 의뢰인의 사건 안에 무기로 쓸만한 것, 핵폭탄하고, 집안에 핵폭탄이 있어. AK 소총이 있어. 바주카포도 있더라고. 그죠? 수류탄도 있더라고. 이게 다 가져갑니다. 소송 초반에 제가 다 들고 가요. 부정행위 증거, 뭐 재산 형성 경위 다 조사해가지고 다 들고 가. 그 여기서 우리 의뢰인 집안에 있던 무기를 다 탑재해가지고 요거 핵폭탄을 조립해가지고 상대방한테 빵 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무기가 다 빠져나갔잖아요. 그 의뢰인 사건에서 지금 여기 다 공백이야. 의뢰인이 내가 불안감이 너무 심해요. B가 불안감이 너무 심해. 이미 다 변호사 앞에서 잘 싸우고 있는데 불안감이 심하면 어째 됩니까? 계속 내 사건을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이 집안에 남아있는 건 이제 무기가 없어. 변호사 다 빼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는 뭐야? 빗자루. 여기 있는 건 뭐야? 레바퀴. 여기 있는 거 오히려 나한테 불리한 거. 자살폭탄. 뭐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불안하니까 내 사건을 계속 보면서 여기서 착각하는 게 다다익선이라고 생각하면서 다다익선의 말에 숨어가지고, 그죠? 쓸데없는 내 불리한, 여기 있는 거 빗자루, 쓰레받기, 내 불리한 자살폭탄 이런 것들을 다 찾아가지고 계속 저한테 앞에서 싸우고 있는, 조정하고 있는 변호사한테 갖다 준단 말이에요. 없다니까. 다 내가, B가 이렇게 사건에 대해 걱정이 많은 B가 자기 거실에 핵폭탄이 있는데 그걸 변호사한테 안 줬겠어요? 이미 다 줬다고. 없는데 찾아서 다다익선이라고 주니까는 결국에는 변호사 입장에서는 계속 이거 아니고요, 이거 분리해서 쓰면 안 되고요, 이거 안 되고요 하다가 잘못하면은 나도 이제 신경이 막 쓰이는 거예요. 왜냐면 의뢰인이 뭐 갖다 주는데 이걸 그냥 내도 되지 않을까 해서 내려고 하는데, 그러다가 혹시라도 이렇게 뭔가 불리한 게 나갈까봐 굉장히 A가 날이 서 있다고요. 그죠? 아시겠죠? 왜냐면 몇 번이나 불리한 거를 자꾸 찾아가지고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제가 처음에 이 방 뒤질 때 이거 분리해가지고 일부러 안 들고 간 것들도 있거든요. 그죠? 그리고 다시 들고 옵니다. 기똥차게. 그래가지고 제가 이 앞을 보고 상대방을, 적군을 보고 싸워야 되는데, 계속 이제,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어쨌든 조종대를 잡은 제가 힘들게 해가지고 이제 판결까지 해서 잘 받아요. 뭐 어떻게든 갑니다. 그래서, 판결을 잘 받아.
왜냐면 제가 조정대를 안 났으니까. 근데 아이고 막 너무 힘든 거야. 이 소송 하나 마치고 나면 이런 분들 2% 레인 분들은 그죠? 예, 조정대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조정대 싸움을 하는지 모르겠다. 나도 다른 변호사들처럼 그냥 의뢰인 시키는 거 그냥 그대로 써준 거 그대로 참가리만해서 좀 내고 이러고 싶다는 생각이 막 이만큼씩 오는데, 제가 끝까지 조정대 싸움을 해가지고 잡고 있는 이유는 뭐냐? 내가 이때까지 뭐 퍼즐 90변론이고 해놓은 게 너무 아까운 거야. 그래가지고 이걸 내가지고 소송을 망치느니 결론은 끝까지 조정대 싸움을 해갖고 결과는 잘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이렇게 힘들게 소송해가지고 제가, 이거 진짜 이례적인 거지만 우리 의뢰인 재산이 140억이었고 상대방 재산 없었거든요. 이 의뢰인 막 중간에서 막 내가 뭐 빌딩을 주겠다 뭘 주겠다 혼자서 막 멘붕에 이거 내가 과정은 설명 못합니다. 5억 주는 걸로 끝냈거든요. 정말 극악의 난이도의 어려운 의뢰인이었는데, 정말로 내가 진짜 뒷머리 다 빠져가면서 끝까지 조정대 자꾸 버텨가지고 5억 주는 걸로 막았어. 근데 이 의뢰인 끝나고 나니까 자기는 중간에 불안해가지고 빌딩 넘기겠다 이래놓고 나한테 뭐라고 하셨는지 알아요? 2억만 주고 싶었다. 그래서 제가 전 재산이 4억인 사람도 재산 분할하면 2억은 줘야 됩니다. 본인 재산 140억이네. 물론 이 재산이 과정에서 다 현출이 안 됐어. 어쨌든 정말로 그게 막 그것도 막으려고 해가지고 5억 주는 걸로 해서 끝냈거든. 내가 너무 힘들었어. 그러니까 이 5억으로 이겼으니까 상대방이 항소했게요, 안 했게요? 상대방이 항소했겠지. 상대방 항소 당연히 하지. 근데 2심은 제가 맡았을 거예요. 내가 이거를 조정대 싸움을 지금 재산 규모가 크니까 1년 넘게 했을 거 아니에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내가 2심은 도저히 나 못하겠다 해가지고 2심을 안 받았던 사건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내가 조정대를 잡고서 내가 겁을 먹었을 때 이렇게 상대한테 잡아먹힌다거나 내가 악수를 두게 되는 과정을 그래도 내가 자꾸 이렇게 알고 보게 되면 조금 덜 하거든요.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구나. 근데 이게 이런 플로어를 없이 그냥 덮어놓고 공포스럽다 해버리면 공포심이 더 조장되기 때문에, 변호사가 있는 경우에는 변호사의 조정대를 뺏지 않을 정도의 그 정도의 공포 관리만 하시면 되고, 내가 직접 소송을 하시는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집중해가지고 내가 너무 겁을 먹어가지고 상대방 수에 다 말리고 있구나, 다다익선이라고 생각한 게 절대 아니구나. 그래서 중요한 거에 뭔지를 자꾸 생각하고 내가 조종사라면 가려가지고 승부를 제대로 보셔야 된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